2025년 고등학교 3학년 3월 전국연합 환경평가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수원, 수투도 나누어서 좀 찍어보려고 합니다. 해주고 과목별로 5개 영상을 좀 올려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목별로 해당하는 문제 번호는 잘 확인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은 수학 1에 해당하는 문제, 지수, 로그, 그 다음에 삼각함수, 수열이랑 관련된 문제 풀이들 하는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원 첫 번째 문제 1번 문제인데요. 역시나 지수 법칙이랑 관련된 문제죠. 그러면 주어진 숫자는 4의 세제곱근이니까 2의 3분의 2제곱으로 표현되는 거고, 거기에 2의 3분의 1이니까 얘는 2의 1제곱 되면서 1번의 정답 2번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 수열 AN이 다음을 만족시킨다 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AN의 공비를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주어진 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항으로 표현된다 했으니까 결국 두 번째 항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A4라고 하는 건 R제곱을 곱한 값, 그 다음엔 A3라고 하는 건 A2에다가 R을 곱한 값, 그 다음엔 3A2라고 생각하면 이 항에서 공통항 묶어주면 A2라고 하는 건 R제곱 마이너스 2R 마이너스 3은 0이라고 표현되겠죠. 근데 모든 항이 양수라고 이야기했으니까 A2라는 숫자가 0이 될 수가 없는 거니까 결국은 R제곱 마이너스 2R 마이너스 3이 0이 돼야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인수분해주면 1, 3해서 밑에다가 마이너스, 즉 R은 마이너스 1 또는 3이어야 되는데, 그렇게 돼버리면 마이너스 1이면 모든 항이 양수일 수가 없으니까 마이너스 1은 아니고 3이 공비가 된다라는 거 찾으면 되니까 3번의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사인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의 값이 3분의 1일 때 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의 값을 구하자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얘는 조금 변형을 해보면 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는 탄젠트 세타가 결국은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라고 표현되다 보니까 주어진 값은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제곱 세타의 값을 구해야 되는 상황일 것이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어진 사인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라는 걸 보면 되는데, 요건 삼각함수의 성질에 의해서 코사인 세타라고 고쳐지고 요 각이 4사분면에 있는 거니까 양수 각으로 그대로 보면 되겠죠. 요게 3분의 1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죠. 그럼 코사인으로 다 표현되는 거니까 얘는 코사인 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라 생각하면 3분의 1분의 1 마이너스 9분의 1이니까 9분의 8 9분의 8 3분의 1분의 9분의 8이니까 3분의 8이라고 구하면서 6번의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인데요. 두 실수 A와 B에 대하여 10의 AB 제곱 요 숫자를 구하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결국은 내가 AB 곱한 값이 얼마인지 좀 구해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A라고 하는 숫자를 보다시피 로그 3의 제곱 마이너스 로그 2의 제곱이라 되어 있으니까 얘는 로그 3 합차에 의해서 로그 2 그 다음에 로그 3 더하기 로그 2 이런 형태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정리하게 되면 얘는 로그 2분의 3과 로그 6이라는 숫자의 곱셈이 있는 거고, 여기다가 이제 b까지 곱해줘야 되죠. 로그 6분의 10이다. 근데 뒤에 있는 친구가 전부 앞에 있는 A에 있는 숫자들이 밑이 전부 A가 전부 밑이 10인 걸 확인해 보면은 결국은 얘도 밑이 10인 로그로 바꿔주면 좋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밑변환 공식에 의하면 로그 10분의 6분의 로그 10의 10 결국 분자 분모 그러니까 밑과 진수를 바꾸는 형태의 우리 규칙을 쓴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러면 계산하게 되면 얘는 로그 2분의 3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그러면 10의 AB 제곱이라고 하는 친구는 2분의 3이라고 표현되면서 8번의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입니다.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3의 배수가 아닌 경우에는 AN이 10이고 3의 배수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9다 라고 주어졌을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와 시그마 K는 1부터 3N까지 AK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값을 구하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항을 해보면 K는 1부터 3N까지 AK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는 0이 돼야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니까
조금 정리해보면 k는 n 플러스 1에서부터 3n까지 ak 더한값이 0이 돼야 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잘 보면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 an 플러스 3, an 플러스 4 이런 식으로 숫자들을 쭉쭉쭉 더해서 어디까지 3n까지 더해갈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얘가 얼마일까? 얘네들을 다 더해갈 건데 이 숫자들이 얼마인지 좀 판단해 볼 수가 있어야 되겠죠. 이 숫자들이 얼마일까라는 걸 봐야 되는데 지금 앞에 있는 숫자 얘네 같은 경우는 맨 앞에 있는 어떻게 보면 an이라던가 얘네 숫자에 따라서 결정이 날 건데 얘는 확실하게 알 수 있죠. a3n은 3n이니까 여기 안에 있는 숫자가 무조건 3의 배수가 되니까 이 숫자는 마지막은 무조건 마이너스 19가 돼야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시작은 숫자는 얼마일까라는 건 결국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죠. 만약에 n이 이제 3의 배수인 경우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얘는 3n 플러스 앞에 있는 an 플러스 1은 3의 배수에다 플러스 1이니까 3의 배수가 아닌 게 될 테니까 10이라고 나올 거고 an 플러스 2도 10 an 플러스 3은 마이너스 19 얘는 다시 10 마이너스 19 요게 이렇게 반복되는 걸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라는 거죠. 반복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얘네를 묶어서 한꺼번에 좀 더 한다 생각해 보면 얘가 1 나올 것이고 얘는 또 1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묶어서 내가 한번 더 해보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제일 마지막이 19니까 묶어지는 건 앞에도 10, 19 이런 식으로 묶어질 테니까 무조건 양수 형태로 되니까 얘는 0이 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케이스는 n이 얼마인 경우 n이 이제 3k 플러스 1꼴의 숫자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은 a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숫자는 3의 배수 중에가 아닌 거니까 얘는 10으로 나올 거고 3의 n 플러스 an 플러스 2라고 하는 친구는 3k 플러스 3, 즉 3의 배수꼴이 나오는 거니까 마이너스 19 이렇게 나오겠다는 거죠. 그 다음엔 an 플러스 an 플러스 3이라고 하는 친구는 또 3의 배수가 아닌 게 되니까 10, an 플러스 4도 10, 얘는 마이너스 9, 19 이런 형태로 나오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반복되면서 역시나 맨 마지막에 마이너스 19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역시나 묶음으로 1이 되게끔 얘를 이렇게 묶어주면 좋겠죠. 얘 1, 여기도 1 되게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도 어쨌든 10, 마이너스 19에서 여기서 1로 묶여져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따로 더해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9가 되면 여기 전체 합이 지금 현재는 나는 원하는 건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뒤에 있는 친구가 몇 개? 9개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 사이에 있는 숫자는 결국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죠. 3개의 숫자가 묶음이 9개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3 곱하기 9랑 플러스 2개의 숫자가 있다. 즉 여기가 an 플러스 1부터 시작해서 an 플러스 1부터 a3n까지의 숫자가 사실은 총 2n개의 숫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2n개의 수. 근데 그 숫자가 요만큼 있다가 되는 거죠. 하나, 둘, 세 개씩이 9개 묶음이 있으면 합이 0이 될 수 있으니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결국은 이 2n이 될 것이다 라고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럼 잘 보면 알다시피 9, 3, 27에다가 2다니까 2n이 29가 돼야 되는데 그런 자연수는 존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요것도 불가능하겠네가 되는 거죠. 그럼 마지막 케이스 남은 거는 결국은 n이 얼마인 경우를 생각해 보면 되겠구나. n이라는 친구가 3k 플러스 2꼴의 자연수인 경우라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 a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수열이 19라고 나올 거고 그 다음에 10 마이너스 19 요게 반복되면서 맨 마지막에 마이너스 19까지 와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역시나 얘네 더하면 1,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도 얘네 더하면 1이 돼야 되는 상황인 거니까 총합이 여기 총합이 19가 되려고 0이 되려면 총합이 19가 되려고 하면은 이 3개짜리 묶음이 총 19개가 존재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사이에 있는 숫자 여기 2n개의 숫자는 몇 개가 돼야 되냐 했더니 한 개에다가 3개짜리가 19개 있는 것 요게 결국은 2n이라는 숫자가 돼야 될 것이다. 1 더하기 3 곱하기 19가 돼야 되겠구나 라고 이야기하면 되겠다는 거죠. 그러면 9, 3, 27이니까 58이라는 숫자가 나오니까 n이라는 숫자가 결국은 29라는 숫자가 나오는구나 라는 거 보면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복되는 형태의 수열에 합이 일정하게끔 되게끔 하려면 몇 개의 숫자가 존재해야 될 것인가라는 걸 결국 찾아가는 형태였고요. 제일 마지막이 3n꼴이니까 얘가 항상 고정적으로 마이너스 19 모양이 나오는 거니까 앞에서 요거 19부터 3개 끊어지게끔 다 더하는 요게 몇 개 있어야 되지 앞에 있는 숫자 남는 덩어리 남는 숫자와 더해서 0이 될 것인가 라는 그 무리의 숫자들을 개수를 찾아주는 형태로 자연수 n이 되도록 하는 숫자 찾으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10번의 정답 5번 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입니다. 0이 아닌 실수 a에 대하여 함수 fx가 x가 0보다 작을 때는 a sin x,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1 코사인 x라는 형태의 함수가 있는 거죠. 근데 자친구가 마이너스 파이에서부터 파이까지 fx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가 4가 되도록 하는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가 최대값 최소값의 차이가 4가 되도록 하는 a값의 곱을 구하자라는 형태의 문제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했더니 결국은 두 가지 함수를 그려봐야 되겠죠. 요 함수랑 요 함수를 해서 fx의 그래프를 좀 그려야지 최대 최소를 판단할 수 있을 건데 일단 얘는 고정이 되어 있죠. 1 코사인이니까 얘는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는 거죠. 2에서부터 시작해서 파이까지니까 0까지 떨어지게끔 요런 형태가 될 것이다. 여기가 2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a sin x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다행인 건 뭐 연속 불연속 따지지 않으니까 이거는 뭐 그렇게 고려할 필요는 없긴 하겠죠. 근데 어쨌든 다친 구간에서 이제 최대 최소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a sin x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이 그래프를 그리려면 a 값이 양수인가 음수인가 중요하죠. 양수인 경우는 이렇게 그려질 것이고 음수인 경우는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니까 뒤집어진 형태로 그려질 거니까 두 가지 형태의 그래프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a가 양수인 경우에는 지금 빨간색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되겠죠. 아래로 파이까지 여기가 마이너스 파이까지니까 마이너스 파이까지 내려갔다 마이너스 파이에서부터는 내려갔다가 0으로 향해 가야 되고 그 다음에 2에서부터 파이까지 내려오는 형태의 그래프 요게 a가 양수일 때의 fx의 그래프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a가 음수일 때 같은 경우는 a가 음수일 때는 a가 음수이면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가 돼야겠죠. 여기 올라가는 형태 됐다가 a가 음수인 경우에 올라갔다가 0을 향해끔 내려가는 모양 된 다음에 2에서부터 내려가는 요게 음수일 때의 케이스의 그래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a가 양수일 때 최대값은 보다시피 요 그래프만 되는 거니까 최대값은 무조건 얼마? 2가 돼야 될 것이고 그러면 최소값을 뺐는데 4가 돼야 된다는 거니까 최소값이 마이너스 2가 돼야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럼 알 수 있는 건 최소값은 어디? 여기 즉 마이너스 a가 최소값인 거 알고 있으니까 a가 2가 되는구나 라는 거 찾으면 되겠습니다. a가 양수가 됐을 때 최대 최소가 최대값 최소값의 차이가 4가 되도록 하는 a값은 2가 되는구나 라고 찾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a가 음수인 케이스로 한번 판단해 봅시다. a가 음수인 경우는 방금 봤듯이 0에서부터 출발해서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2에서부터 형태 내려가는 형태가 되는 거니까 최대값을 될 수 있는 친구는 사실 a값이 2보다 크면 a값이 될 것이고 또는 a값이 2보다 작으면 최대값은 2가 되겠다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최대값은 0 아니면 마이너스 a여야 되겠죠. a가 음수인 거니까 마이너스 a 또는 2가 될 것이다 라고 될 거고 최소값은 무조건 0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면 최대값이 2가 되는 경우 즉 아까 마이너스 a가 2보다 작아지는 케이스는 둘의 최대 최소 차이가 4가 될 수가 없으니까 즉 마이너스 a가 4가 돼 주어야지만 둘의 차이가 4가 될 것이다 라는 걸 찾을 수 있으니까 가능한 a 값이 마이너스 4인 걸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a 값에 곱을 물었으니까 곱을 구하는 값은 8이 마이너스 8이라고 나오겠죠.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이라고 나올 것이다 라는 거. 그래서 우리 몇 번 문제죠? 13번 문제의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입니다. 주어진 함수가 지수랑 로그 함수가 주어졌는데 범위에 따라서는 절대값이 있는 지수 함수를 따라가거나 로그 함수를 따라가는 함수가 주어졌다. 근데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전체 집합으로 대응되는 1대1 대응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고정된 함수인 2의 x제곱 마이너스 4라고 하는 함수는 절대값이 지어져 있는 요 함수는 쌤 그려놨고요 미리. 실수 전체에서 전체 집합으로 1대1 대응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1대1 대응이 돼야 된다는 것은 두 가지를 만족해야 되죠.
1대1 함수가 돼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지금 치역이 결국은 실수 전체가 돼야 된다라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지금 현재 PQ가 정해지진 않았지만 지금 상황에선 보면은 현재 치역은 위의 함수만 따라가게 되면 양수 부분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치역이 실수 전체가 되기 위해서는 어느 부분, 이 로그 함수가 음수 부분을 채워줘야 된다라고 돼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대1 함수가 돼야 되죠. 1대1 함수. 그럼 잘 보면 지금 0에서부터 4까지의 함수 값은 무조건 지금 두 개의 y 값 하나에 대응되는 x 값이 하나니까 요 범위가 들어가지는 않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Q는 일단 확정적으로 나오는 거죠. 여기가 Q가 돼야 되죠. 그래서 4 이상 부분을 이 로그 함수 부분 4 이상 부분을 채워줘야 된다. 여기가 Q가 돼야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엔 음수 로그 함수를 잘 생각해 보면 음수 부분을 그러니까 음수가 아니라 그 마이너스 무한대 부분까지 그러니까 치역이 음수인 부분, y값이 음수인 부분 로그가 채워줘야 되는데 로그 함수가 이런 식으로 채워질 거니까 p라고 하는 친구가 0까지만 가줘야 되고 0보다 큰 범위에선 로그 함수를 따라가면서 이 마이너스 부분에 치역을 채워준 형태가 돼야 되니까 일단 p가 0이고 q가 3인 걸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결국은 실수 전체를 채워줘야 된다는 거니까 여기서 어떻게 보면 Q에서의 함수값이 얼마가 돼야 되겠어요? 3을 돼야 되겠죠? 3에서의 함수값이 3을 돼야지 전체를 다 채울 수 있을 거야 라고 되는 거니까 결국은 A 플러스 로그 2의 3이라고 하는 값이 3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내가 원하는 건 f의 2분의 p 플러스 q니까 f 2분의 3의 값을 구하자라는 얘기가 될 거고, 그러면 2분의 3은 0과 3 사이에 있는 친구가 되는 거죠. 그럼 로그 함수에다 넣어야 되니까 a 로그 2의 2분의 3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잘 보면 얘는 a 플러스 로그 2의 3에다가 마이너스 로그 2의 2, 즉 a 더하기 로그 2의 3이라고 하는 값은 문제에서 3이 된다 했으니까 3 마이너스 로그 2의 2는 1이다라는 거 알 수 있으니까 값이 2가 되면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5번의 3차 함수라던가 또는 우리 귀납적 정의 수열 문제가 아닌 형태가 나오면서 지수로가 나왔는데 굉장히 간단하게 나왔죠. PQ도 어렵지 않게 특정 지을 수 있는 형태여서 좀 쉽게 나온 것 같네요. 그래도 다행히. 자, 어쨌든 15번의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단답형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16번 문제입니다. 로그 방정식에 대한 얘기인데, 로그 방정식에 대한 얘기는 진수 조건 먼저 봐주자. 2-x가 0보다 커야 되고, x 플러스 10이라고 하는 친구가 0보다 커야 된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는 애들만 진수가 될 수 있으니까, x의 값은 2 이상이 돼야 되고, 로그가 있는데 밑이 지금 현재 다는데, 밑을 같게 해줘야지 내가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2분의 2 앞에 3 앞에. 로그 3에 x-2 부분에 2분의 2를 넣어주면 얘가 결국은 로그 3의 제곱에 x-2의 제곱이 될 거니까 밑이 9인 로그로 만들 수 있고, 문제에서는 얘가 로그 9에 x 플러스 10이랑 같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x-2의 전체 제곱이랑 x 플러스 10이 같아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풀어주면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x 플러스 10이 되는 거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6이 0이 돼야 되는 거고 1, 6해서 밑에다가 마이너스 붙이면 되는 거니까 x가 6 또는 마이너스 1해가 되는 거죠. 근데 마이너스 아까 진수 조건 2보다 큰 친구가 돼야 된다 했으니까 마이너스 1이 될 수가 없고 x의 값은 6이 되는구나 라는 거 보면 되니까 16번의 정답은 6 되겠습니다. 다음 18번 문제입니다. 수열 AN에 대하여 시그마 K는 1부터 8까지의 값은 8, 시그마 K는 1부터 8까지의 AK의 제곱이 20이다 라고 주어졌는데 다음에 합을 구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합에서 곱하기가 시그마에서는 풀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에 있는 식을 전개해줘야 된다는 거죠. 시그마 K는 1부터 8까지 AK의 제곱 플러스 2AK 마이너스 3이라고 나올 거고 이러고 나선 시그마를 다 풀어서 적을 수 있으니까 8의 AK의 제곱 그 다음에 상수배도 나가도 되니까 K는 1부터 8까지 AK
마이너스 3 곱하기 8로 나가줘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계산해주면 20 더하기 8이 16 마이너스 84 24가 되는구나 라는 거 보면 되죠. 정답은 36에서 24를 빼주면 되니까 12라고 나오니까 18번의 정답은 12가 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입니다. 주어진 조건들이 주어졌습니다. BC를 3대 1로 내분하는 점이 D니까 쌤 길이도 한번 잡아볼게요. 그냥 그러면 3A 대 A의 길이를 가질 것이다 라는 거 알고 있고, 그 다음엔 AD의 길이는 루트 2, 그 다음엔 AB 대 AC의 길이 B가 2대 1이니까 얘는 2B 대 B를 가지고 코사인 세타가 세타가 되는구나 라는 걸 활용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그럼 코사인 세타가 4분의 루트 2라고 얘기했으니까 주어진 각을 보니까 삼각형에서 물론 AB를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세변의 길이에 대해서 내가 다 표현할 수 있으니까 코사인 세타는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2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3A 분의 3A의 제곱인 9A 제곱 플러스 루트 2의 제곱 마이너스 2b의 제곱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2b 전체 제곱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면 요게 지금 얼마? 4분의 루트 2가 돼야겠네? 이렇게 되는 건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 가지고 쌤 문자가 두 개니까 식이 하나 더 필요해요 라고 이야기하면 반대편을 봐야죠. 반대편도 세변의 길을 다 알고 있으니까 얘도 코사인 법칙 쓸 수 있지 않을까 되는데 얘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는 거죠. 즉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하는 값은 2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a 분의 a의 제곱 플러스 루트 2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코사인 세타와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부호만 다른 거가 되는 거니까 결국은 앞에 있는 2 루트 2의 3a 분의 9a의 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4b 제곱이랑 앞에 뒤에 있는 마이너스 2 루트 2a 분의 a의 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b 제곱 요 둘이 같아져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약분할 건 있네요. 루트 2a 약분 되는 거죠. 그럼 양변에 3도 곱해주면 되니까 9a의 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4b의 제곱 마이너스 3의 a의 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b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넘어가서 정리하면 12a의 제곱,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7b의 제곱, 마이너스 6인데 넘어오니까 플러스 8은 0이다 라는 식이 나온 거죠. 일단 a, b랑 관련돼서 하나의 식이 나왔으니까 난 하나의 더 식을 더 만들어줘야 되는데 아까 알고 있었던 게 뭐였다 이게 이게 마이너스 코사인 파이랑 세타랑 같은 거니까 이게 마이너스 4분의 루트 2랑 같아야 된다 라고 된다는 거죠. 그러면 또다시 정리해 줄 수 있는 건 a의 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b 제곱 마이너스 4 루트 2 곱하기 2 루트 2a 하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 다 약분되니까 결국은 a의 제곱 넘어가면 플러스 a 플러스 2는 b제곱이라고 쓸 수 있을 거니까 ab에 관련된 식이 하나 더 나오는 애가 되는 거죠. 그럼 연립해 봅시다. 2a 제곱 마이너스 7의 b제곱이니까 a의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2 플러스 8은 0이다. 그러면 5a의 제곱 마이너스 7a 마이너스 14에다가 플러스 8 나오니까 마이너스 6은 0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인수분해 해볼까요? 1, 5, 2, 3 해주면 13 해서 여기다 마이너스 붙이면 되니까 a의 값이 2구나 라고 찾아지면서 그 다음에 b제곱은 그럼 a제곱 넣어주면 되니까 8 나오네요. b의 제곱이 8이 되는 것도 찾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삼각형 ABD의 외접원의 넓이니까 외접원의 반지름을 찾아야 되고 코사인 알고 있으니까 사인도 구할 수 있을 건데 사인 법칙이 하면 여기서 결국은 사인 세타분의 2b라는 게 결국은 외접원의 반지름 사인 법칙에 의해서 2r이 될 것이다 라는 거 찾을 수 있으니까 r이라고 하는 친구가 사인 세타분의 b라고 되는구나. 그럼 넓이는 r제곱 파이니까 파이에다가 사인 제곱 세타 분의 b제곱이라고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건 코사인이었으니까 얘는 곱하기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니까 16분의 2 분의 8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고 얘는 그러면 8분의 1이죠. 8분의 1 그러면 7분의 64 파이라고 나오는구나 라는 거죠. 넓이는 문제에서는 p 플러스 q의 값을 구하자 했으니까 더해주면 71이라고 되면서 우리 20번의 정답은 71 되겠습니다.
자, 21번 문제입니다. 첫째 항이 자연수인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AN 플러스 1은 AN이 3보다 크거나 같으면 N분의 AN, AN이 3보다 작으면 10을 만족시킬 때 A6이 2가 되도록 하는 모든 A1의 값의 합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쌤이 이때까지 영상을 꾸준하게 보고 있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쌤 귀납적 정의 문제는 역으로 추적하기 위해서 또 케이스 안 빼놓기 위해서 표를 많이 그렸는데, 요 문제가 처음으로 표로 잘 보여지기가 어렵더라고요. 쌤도 해볼라 했더니 그냥 그 사이에 있는 숫자들 다 되는 거여가지고 처음으로 쌤이 표로 그리면 깔끔하게 안 빼먹고 잘 합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처음으로 표로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케이스 잘 구분해가면서 차근차근히 해보면 잘 풀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여전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A6이 2라고 이야기했는데 어쨌든 A6 즉 n이 5일 때 값이 10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A6이라는 값이 10으로 나오지 않았다는 거니까 일단 A5라고 하는 친구가 3보다 큰 친구가 되면서 위의 계산, 즉 5분의 A5라고 하는 값이 A6이 되는 형태가 됐을 거니까 A5라는 값이 10이 된다라는 것까지는 자연스럽게 찾을 수 있는데 문제는 여기죠. 왜? A5가 10이 된다는 건 어떻게 보면 A4에서 4로 나누면서 얘가 10이 되는, 즉 A4가 3보다 큰 경우여가지고 A4가 40이어가지고 4 나누면서 10이 나오는 케이스가 될 수도 있는데, 두 번째는 A4가 3보다 작아도 10이라고 A5가 10이라고 나타날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케이스가 나눠지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케이스를 따라가게 되면은 A4가 40이 되면 얘가 이제 A4가 또 10이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A4라고 하는 건 3분의 A3이 40이 되게끔 찾았을 거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A3은 120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얘가 또 10이 아니죠. 그럼 2분의 A2 한 값이 A3이 될 거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A2는 240. 마찬가지 한 번 더 얘도 10이 아니니까 결국 1분의 A1 해서 A2를 구했을 것이다 생각하면 되니까 A1이 240입니다 라고 찾을 수 있는 케이스가 하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A4가 3보다 작은 경우를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돼버리면 무조건 어떻게 되는 거야? A5라고 하는 친구가 10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건 이렇게 되는 거죠. 어쨌든 A4는 3보다 작은 숫자니까 10은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A4라고 하는 친구는 어떻게 A3을 가지고 어떻게 계산할 거냐 했더니 A3에다가 3을 나누면서 A4를 계산했을 거다 이렇게 될 거니까, 근데 얘가 지금 현재는 3보다 작다라고 얘기했으니까 A3이란 친구는 9보다 작은 숫자여야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을까요? 그러면서 그러면 9보다 작은 숫자이면서 어쨌든 내가 이 친구를 계산하려고 했더니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 거야 지금 나누기 3 해가지고 계산하는 친구가 돼야 되는 거니까 얘는 3보다 큰 숫자들이 돼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또다시 알 수 있는 건 역시나 A3이라고 하는 숫자는 10이 아니다라는 거 알 수 있으니까 10이 아닌 거니까 이 A3이라고 하는 숫자도 2분의 A2 이렇게 계산하면서 나왔을 거다라는 거죠. 근데 얘가 어디 3보다는 크거나 같고 9보다는 작다라는 계산이 됐을 거니까 얘는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구나. A2라고 하는 숫자가 18보다는 작으면서 6보다는 크거나 같은 숫자다라고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선 조심해야 되는 거, 그러면 A2라고 하는, A2가 6에서부터 18까지 나왔으니까 A1은 6에서부터 18까지입니다라고 바로 계산하면 안 되고, 역시나 A2가 여기서는 6에서부터 18 사이면 10인 경우가 있고, A2가 10이 아닌 경우도 있는 거잖아. 즉, A2가 10인 경우는 A1이란 숫자가 3보다 작은 숫자여서 A10이 되는 케이스도 있고, A1 자체가 10이어서 A2가 10이 되는 케이스도 있을 수 있겠죠. 자연수라 했으니까 A1이 여긴 1 또는 2가 되는 거고, A2가 1이 10이어도 3보다 큰 숫자에서 1로 나눈다 하면 A2가 나오는 거니까 A1이 또 10인 경우도 저걸 만족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A2가 10이 아닌 경우는 나머지 숫자는 전부 3보다 큰 숫자들인 거니까 얘는 A2가 10이 아닌 경우는 결국은 어떻게
3보다 큰 숫자들 되게끔 얘기하려면 A1분의 A1을 A2로 구할 수도 있을 테니까 저 사이에 있는 숫자들 6에서부터 A1이 18 사이에 있는 숫자면 또 다 떨어지게끔 나올 수 있겠구나 라고 된다는 거죠. 그래서 A1이 될 수 있는 숫자는 240과 1, 2, 그 다음에 얘 합쳐주면 6에서부터 17까지 자연수일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A1의 합이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는 240, 1, 2, 그 다음엔 6, 7, 8 해서 어디까지? 17까지 더할 것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얘는 시그마로 계산해 주면 되겠죠? 얘는 시그마 K는 6부터 17까지 K라고 생각하면 되고 얘는 시그마 K는 1부터 17까지 해서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K를 빼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니까 240 더하기 3 더하기 얘는 2분의 17, 16 빼기 2분의 5, 6 계산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8이니까 8, 7, 56, 136 이렇게 나오나요? 내가 잘못 적었죠? 18이죠? 그러니까 9가 돼야 되지. 9, 45에다가 100, 93, 97에 63, 153 되는 거고, 얘는 3이니까 15가 되는 거죠. 그럼 얘가 156에서 15 빼는 거니까 141. 그러면은 총합은 381이라고 나오는구나 라는 거. 그래가지고 조금 여기서 아마 생각하는데 거꾸로 가는 데는 좀 헷갈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놓치기 좀 쉬웠을 것 같아요. 보다시피 A4가 이제 10이 아닌 경우를 생각해보면 A4가 3분의 A3을 구했을 거고 얘가 3보다 작아야 되는 거고 당연히 이렇게 계산한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계산한다는 자체가 A3이 3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니까 A3이 3보다 크거나 같고 9보다 작은 숫자 그러면서 또 10이 아니니까 또 2분의 A2에서 구했을 거다 해서 요 범위가 나오는데 그 중에선 2인 경우도 나타날 수 있으니까 두 가지 나눠서 또 계산해주면 되는 형태의 문제였습니다. 쌤은 다른 형태 올해 이제 3월 문제니까 6월, 9월에는 귀납적 정의가 어떻게 나오냐는 좀 봐야 되겠지만 보통 이 두 가지 어떻게 보면 케이스에 따라서 계산하는 방법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 형태다 보니까 잘 빼놓지 않고 논리적으로 잘 판단하는 형태인데 여기는 부등형으로 나타나가지고 잘 판단해야 되는 문제였다라는 거. 단순하게 등식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부등식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좀 더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신경 쓰면서 보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면 수 1에 해당하는 11문제 풀이를 마쳤고요. 다음 영상에선 수 2에 해당하는 11문제 풀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